박정영의 코칭 살롱. 너에게 질문을 던진다. 행복한 삶으로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 따뜻한 봄, 새로운 봄, 여러분의 봄코치 이재경입니다. 전 국민 1인 1코치 프로젝트 코칭 살롱의 마담, 영원히 영할 것 같은 영코치 박정영입니다. 네, 요즘에 이제 너무 꽤 쌀쌀해졌어요. 좋아요. 그러니까요. 참 사람이 덥다 했는데 저희 스튜디오도 네. 더워서 에어컨 끄면 안 되는데 했는데 이제는 그렇죠. 따뜻한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네, 저희 이제 자체적인 행사였던 프리뷰 세미나에서 나눴던 그 뷰카 시대의 네, 성과 관리에 그렇죠. 대해서 코칭하는 힘에 대해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행사 2탄입니다. 저희가 사실 영코치님께서 9월 초에 있었던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에서 네. 강연을 하셨어요. 네, 사실 그때는 제가 이제 코칭과 관련돼서 네. 성과 내는 코칭의 어떤 팩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뭐 오늘 그거는 이미 이제 제가 뭐 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네. 내용이고, 사실 거기서 또 제가 또 다른 세션을 네. 듣고 또 좀 감명 깊었던 것, 또 코칭에서 좀 우리가 계속 또 이야기했던 내용과 좀 일맥상통하는 것이 네. 있어서 그 내용을 좀 같이 한번 얘기하고 네, 기대됩니다. 네, 실제로 참석 못하셨던 분들 혹은 참석했지만 세션이 겹쳐서 못 들었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아주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어떤 것들이 좀 인상적이셨나요? 네, 제가 사실 이제 그 이틀 동안 진행이 됐는데 네. 첫째 날 이제 키노트 스피치 하기 전에 제가 갔는데 석창우라는 분이 네. 그 키노트 스피치 앞에서 그 짧은 강연을 하고 계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분의 그 조남은 알지 못했지만 사실은 광고나 이런 거에서 이분을 뵀던 적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사고로 인해서 두 팔을 다 잃으세요. 네. 네, 그리고 의수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시고 글씨를 네. 쓰시는 분이세요. 근데 정말 대단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까지 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근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한 번 하면 되게 서툴지만 두 번째는 조금 더 능숙해지고 또 능숙해지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지속해서 이걸 했는가. 그리고 단점, 어떻게 보면 되게 신체적인 단점이잖아요. 본인은 두 팔이 없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쓸 때 그 팔의 근육만을 쓰는 게 아니라 온몸의 근육을 쓰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온몸의 근육을 썼을 때 나오는 그 힘. 그래서 에너지, 네. 단점을 강점화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시는데 저는 뭐 일단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가 느낀 건 그 지속하는 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지속하지 않았을 땐 그게 발현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어서 이정동 교수님이 축적의 힘에 대해서 이제 키노트 스피치를 하셨어요. 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어지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고수는 그냥 천재가 고수가 되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축적의 시간, 얼마나 많은 트라이 앤 에러를 통해서 고수가 되었는가, 이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앞에 그 석창우 예술가님의 그 강연과 이 뒤에 이정동 교수님의 강의가 이렇게 쫙 이어져가지고 저한테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갔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좀 듣다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책을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책으로 이제 대신 봤는데, 저희가 왜 이런 축적이나 1만 시간의 법칙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양치 이런 거 많이 예를 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양치의 고수가 됐어야 하는데,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마 그런 힌트 있을 것 같아요. 퇴적과 축적을 구분하시더라고요. 퇴적과 축적은 다르다. 축적은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다르게 반복하는. 네, 다르게 반복하는 음.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한 사례를 얘기하는데 이제 본인의 어떤 선배가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네 책을 보고 너무 좋았다. 왜냐하면 내가 이 조직에서 40년간 계속 내가 뭔가를 꾸준히 계속 했었는데 그게 이렇게 축적이 돼서 이러한 힘을 발휘한다니까 너무나 좋았다. 네. 근데 이제 전화 끊고 그분은 이제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거는 축적이 아니라 퇴적이다. 퇴적이구나. 그래서 일 거다. 꼰대가 되는 거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나는 꼰대가 아닐까 이런 고민은 사실은 되게 많이 하잖아요. 기성세대들이. 네. 이게 축적이 됐을까 퇴적이 됐을까 갑자기 저도 뒤돌아보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꼰대.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이디어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이디어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하나의 어떤 혁신적인 제품으로 탄생할 때까지 이분은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나의 강의의 마지막에 수렴되는 건 5천이다. 그래서 그게 뭐냐? 5,000번의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트라이 앤 에러를 5,000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견뎌냈을 때 고수가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고수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뭔가 어떤 천재들의 한 번에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죠. 그런 축적의 힘이 세상을 바꾸고 나를 바꾸고 이러는 걸 텐데.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베토벤 천재라고 하잖아요. 근데 베토벤은 다작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작품에서 명작품이 탄생을 하는 거죠. 저희는 이제 전문 코치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코칭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단 한 번의 코칭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특히 이제 영코치님께서 항상 이 코칭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예, 이 점들을 이어가는 여러 세션의 그 디자인이 중요하다. 막 강조를 하시는데 예, 이것과도 많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속한다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연초에 수많은 그 아주 계획을. 야심찬 목표를 세우지만 네. 하지만 그것을 참 이루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아마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목표를 세웠었지? 기억 안 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전혀 다른 얘기긴 하는데 네. 제가 최근에 읽은 아티클에서 우리는 목표 수립을 스스로 하면 되게 오너십이 높아지고 실행력이 강화될 거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네. 오히려 조직에서는 오히려 평가자가 주는 뭐 예를 들어서 리더가 주는 목표가 더 실행력과의 연계성이 더 높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떨어지는 목표를 얼마나 잘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니즈와 잘 연결시킬 것이냐, 온라인시킬 것이냐가 더 중요하지. 뭐 스스로 혼자 세웠다 그래서 오너십이 생기는 거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네, 그러면 또한 역시 우리가 전 시간에서 얘기했던 리더와의 meaningful conversation을 통해서 그렇죠. 이걸 어떻게 온라인해 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리더의 역할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또 연결을 해봅니다. 그죠. 우리 다시 여기로 가보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뭔가 성과를 내는 거. 그래서 정말 뛰어난 고수가 된다는 거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시행착오가 중요한 거는 매번 새로운 시도를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강의에서 얘기했던 그 다이슨을 본인은 되게 좋아한다. 네. 근데 본인은 전혀 다이슨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네. 그런데 그 다이슨이 잘하는 거는 뭐냐면 그야말로
개념 설계를 할 줄 안다. 그러니까 정말 기존에 있었던 유사한 어떠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라 전혀 색다른 예, 그러한 제품을 설계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소기면 청소기에는 먼지를 담는 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통이 없는 예, 그러한 청소기를 새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혁신적인 제품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 이런 아이디어에서 이렇게 이런 하면 될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거야. 그래. 그 청소기에서 그 먼지통이 없는 청소기 너무 좋은 아이디어야. 그럼 딱 제품으로 나오느냐? 그 제품이 나올 때까지 5,000개 제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비쌀만 하네요. 다이슨 청소기 저 갖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엄두를 못 갑자기 내고 우리 있는데.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저희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네, 네, 소비자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최진석 교수님이 떠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 얘기했던 것과 지금 그 이정동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이 연결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도 선진국과 선진국을 쫓아가는 어떤 중진국.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이 3만 불 시대까지 오기까지 정말 되게 급성장했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뛰어넘는 이 선진국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를 최진석 교수님은 우리는 남들이 짜놓은 판에서 맞아요. 거기서 열심히 뭔가를 네. 한다. 근데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판을 짜야 된다라는 말씀을 네.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정동 교수님이 말씀한 이 개념 설계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을 설계할 줄 알아야 선진국이 간다. 근데 이거는 약간 빈익빈부익부예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개념을 그러니까 없었던 개념을 만들어내고 그것에서 지속적으로 실행을 하면 다른 데서는 왜 거기다가 계속 의뢰를 하는 거죠. 우리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도 돼? 왜냐하면 개념 설계를 새롭게 하는 데가 라이센스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뭔가 설계를 해주면 거기서 뭐랄까요? 결정 짓는 어떤 제품도 사야 되고, 그죠? 거기에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야 되고, 그럼 또 새로운 방식을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다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도 아이디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하면 걔네들이 그걸 점검을 착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지식도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더 좋은 또 다른 거. 그래? 그럼 이런 건 해? 이런 것도 새롭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듣다 보니까 개념 설계라는 거, 새로운 판을 짠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굉장히 모호할 텐데 뭘 믿고 우리가 이것들을 5,000번의 실패를 겪어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또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서 또 모호함을 견디는 힘.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제가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우주가 나를 도와준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좀 이거 이런 들으시고 경험 우리 많이 들었어요. 저희. 이런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저 박정년 그 영코치 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좀 생각하실까봐 좀 약간 걱정도 되지만 저는 이제 사지사지 귀신통지라고 하는 거를 믿어요. 제가 이걸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도 어떤 책 타이틀이 고수였어요. 제가 그 저자는 모르겠는데 고수에서 나왔어요. 고수들은 몰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귀신이 나를 도와준다. 그러니까 정말 몰입하는 거예요. 몰입하면 저는 내 에너지를 쏟으면 이 에너지가 자석 같은 역할을 할 거다라는 전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좀 맥센스하게 생각을 해봐도 모든 안테나가 그쵸. 이것에 대해서 가 있으니까 정말 걸리는 거죠. 그쵸. 정말 생뚱맞은 걸 보더라도 이런 그런 것들에서 뭔가를 이렇게 아이디어가 생기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또 최근에 어떤 코치님이 또 추천해준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견디는 힘. 네. 그죠?
그러니까 모호함을 견디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북한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정말 안개가 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섣불리 뭔가에 대해서 뭔가 솔루션을 내고 그것을 막 적극적으로 막 찾아서 간다면은 오히려 이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뷰카 시대 얘기도 많이 하는데. 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 수용력, 소극적 수용력, 그러면 어떤 게 더 좋게 느껴져요? 왠지 뭔가 적극적이라는 단어에 그쵸? 더 끌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이 북한 시대에는 소극적 수용력이 이 북한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 찾아보신 것 같아요. 네네네. 이 소극적 수용력을 네거티브 캐파빌리티라고 네. 표현을 하더라고요. 읽어드릴까요? 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답을 내리지 않고 지켜보는 것을 말한다. 혹은 증명이나 이유를 성급히 찾으려 하지 않고 불확실하거나 놀랍거나 회의적인 상태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머무는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거를 버티는 거잖아요. 그 상황을. 그렇죠. 저는 네. 버텨내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희 구성원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굵고 짧게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가늘고 네. 길게가 세상을 바꾸는 거다. 네, 요즘엔 존버 정신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버티는 네, 힘. 버티는 네. 힘. 네. 근데 사실 중소기업들이 버티는 힘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는 버텨야 된다. 버티는 사람이 살아남는 자다. 강한 자다. 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그래서 저는 이 버티는 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러면 버티는 게 그냥 꼰대로서 버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호하지만 이 모호함 속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오토매티컬리 생기는 감정은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그 모호함에서 내가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것이냐 아니면 호기심을 느낄 것이냐, 이건 되게 다른 거죠. 네. 네. 저는 듣다 보니까 네. 저의 20대가 떠오릅니다. 제가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던 게 22살 때 휴학하고선 겁도 없었죠, 그때는. 네, 이런 앱, 이런 휴대폰 이런 그쵸. 것도 잘 안 될 때였는데 혼자서 배낭 하나 가지고 여자 혼자서 3개월 동안 유럽 여행을 갔었어요. 근데 이제 가기 전에 되게 처음 펼쳐지는 미지의 세계니까 걱정되잖아요. 네. 또 여자 혼자 간다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혼자 간다고 말 안 하고 거짓말하고 왔어요. 친구들이랑 간다고 걱정하실까봐. 그래서 막 계획을 되게 빽빽하게 그쵸. 엄청 준비하셨겠죠? 엄청 준비해가지고 갔는데요. 첫 도시에서 다 버렸어요. 예, 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를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물론 불안하고 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모호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실수도 있고 했지만 그런 시행착오들이 저한테는 또 다른 추억이 되기도 했고 이런 시행착오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여행의 어떤 팁이라고 해야 되나 저만의 그런 노하우들이 점점 이제 생기고 축적이 되는 거죠. 축적이 되고 그거를 불안해하기보다는 어느 순간부터는 되게 그런 모호함을 정해져 있지 않은 거를 즐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보는 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고 그 계획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던, 근데 이제 그 경험들이 사실은 그 이후에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 삶을 대하는 어떤 태도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많이 돼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여행이라는 거는 되게 낯선 곳을 맞아요.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불안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으로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것들을 즐길 줄 아는, 그리고 거기서 그 두려움을 그죠 극복하고 거기서 버텨내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정말 그러면서 경험이 축적이 되는 거죠. 맞아요. 이 호기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또 코치로서는 되게 반갑잖아요. 코치에게 중요한 단어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코칭 살롱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모호함을 견디는 힘, 이런 것들이 코칭이랑 어떻게 또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뭐야 코칭 살롱은 기승전 코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코칭 살롱이니까. 네. 그죠. 근데 ICF 그러니까 국제 코치 연맹에서 이제 11가지 코칭 역량을 이렇게 쭉 정의하고 설명을 해 놓은 게 있어요. 네. 11가지 코칭 핵심 역량. 근데 거기에 그 설명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오픈 투 난 노잉이에요. 맞아요. 네. 네. 되게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로 네. 꼽죠. 그러니까 이게 코치의 코어 역량인 거죠. 근데 왜 이게 코어 역량으로 해놨을까? 사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거, 또 특히 우리처럼 머리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모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불안이 있거든요. 네. 우리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또 경험이 많은 부모님도 그렇고 네. 그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뭔가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는 뭐 유효하지 않아요라고 했을 때의 그 두려움 생각해 보세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데 오히려 거기에 그냥 막 적극적으로 막 성큼성큼 걸었을 때 더 위험하지 네, 뭐가 있을지도 않겠어요. 모르는데. 네. 그래서 그 이정동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배팅을 너무 세게 하지 말라는 거. 현실적이다. 그러니까 조금씩 네. 하면서 경험을 축적하라. 하지만 그 조금씩 새롭게 하는 경험이어야지. 매번 다른 네, 의식적인 매번, 노력. 네. 의식적인 노력을 새롭게 새로운 걸 시도해 보는 걸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계시고요. 이 타이밍에서 저는 이제 많은 밀레니얼들이 사실 되게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시도에 대한 엘러지 반응이 있어요. 네, 내가 안전한 이 지대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네. 하는 거. 이정동 교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젊은 꼰대라 하더라고요. 젊은 꼰대 요즘.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미 경험한 지대에 머물려고 하는 거. 네. 근데 인간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네. 뇌도 쪼그라들고. 그쵸.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얘기했나요? 그 치매.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치매에 걸릴 네.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단지 치매에 걸린 이후에 죽느냐, 걸리기 죽기 전에 네. 걸리냐. 네. 네. 이 차이일 뿐이다. 왜? 뇌는 쪼그라들 수밖에 네. 없어요. 우리 삶도 어느 일정 나이까지는 계속 이 뭐랄까 그릇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키운 그릇 안에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점 쭈그러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젊은 시기에 그 작은 그릇에서만 살려고 한다면 그러니까요. 그 세상이 네. 어떻게 될까? 그리고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꼰대가 되면 안 된다. 네. 네. 그래서 이 축적의 시간을 통해서 그분은 스텝업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전혀 다른. 그죠? 네. 그러니까 뭐 그냥 했던 거 계속이 아니라 스텝업 해야 그래야 오히려 본인의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는 고수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고수라 그러잖아요. 범접할 수 없는 네. 대체 불가능한 얼마나 큰 경쟁력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박정희 코칭 살롱 너에게 질문을 던진다. 오늘은 저희가 9월 초에 참여했던 인적자원 개발 컨퍼런스에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제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되게 모호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냥 섣불리 정답을 찾으려고 두리번 거리는 거죠. 뭐가 없을까? 그래서 뭔가가 있다 그러면 그걸 딱 덥석 무는 거죠. 덥석 물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다. 오히려 스탑하고 그죠?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그리고 경험하고 아주 목숨이 날아가는 그런 베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조금씩 네. 조금씩 새로운 네. 뭔가 경험을 하고 시도를 하면서 나 스스로 뭔가를 찾아가는 힘 그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것을 지속했을 때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경쟁력을 갖추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그러면 나 혼자 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지속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이 모함에서 오는 엄습해 오는 그 불안감과 두려움을 나 혼자 극복하기 어려울 때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럴 때 코치와 함께 한다면 기승전 코칭 한다면 정말 내가 두리번이 아니라 나한테 정말 소중한 그러한 나만의 답, 나만의 방식으로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갈 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훈훈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름답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심쿵 질문 빠질 수가 없는데요. 어떤 질문을 준비를 하셨을까요? 저는 코칭 살롱 녹음할 때 되게 좋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에 이 부분이 가장 힘들어요. 하지만 가장 기다리고 계신 시간일 겁니다. 네. 네,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오늘 들어보면서 마무리를 할까요? 네. 자, 오늘 영코치가 준비한 코칭 살롱의 심쿵 질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칭 살롱의 마담, 영코치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오늘의 심쿵 질문. 나의 하루하루는 태적인가 아니면 축적인가?